안녕하세요. 초등학생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지 원래 남에게 제 얘기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하지만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이러다간 화병이라도 생길 것 같아 말주변이 없으면서도 한번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서가 없더라도 한번 들어주세요. 남편하고는 사내 커플이었어요. 남편이 저보다 3년 먼저 입사하였고 제가 입사했을 때 저를 많이 도와줬지요. 그리고 그렇게 2년 정도 같이 일하다가 남편이 먼저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지 않겠냐고 물어왔는데 당시 남편은 여직원들 사이에서 꽤나 인기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뭐랄까 의아하면서도 싫진 않대요. 아무튼 제가 일주일 고민해보고 대답해주겠다 했는데 남편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고 싶은 거니 충분히 생각하고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사내 커플이라는 게 잘 사귀다 결혼까지 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헤어지면 솔직히 여자가 손해잖아요. 그런데 워낙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신이 있어 보였으니 뭔가 믿음이 갔죠. 그래서 결국 남편과 사귀기 시작했고 3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만나는 동안 남편과는 별 트러블은 없었어요. 매사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크게 담아두지 않는 남편의 성격 덕분에 다툴 일이 없기도 했고 어쩌다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대화로 풀어나가면 됐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남편에게 그렇게 개차반인 시동생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땐 솔직히 제법 충격적이었네요. 시동생은 남편과는 4살 차이로 저와는 동갑이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절대로 형수님 소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형수님 소리를 안 하니 저도 똑같이 이름만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하루는 시부모님이 저를 불러서는 어째서 이름을 부르냐고 왜 맘먹냐고 하시는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열로 치면 제가 위인데 이게 어떻게 제가 시동생한테 맘먹는 거냐고 시동생이 저한테 맘먹는 거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굳이 따지자면 그렇지만 시동생이 자존심이 워낙 세다 보니 그러나 보다고 저더러 그러려니야 라는 이해 못할 말씀만 하시더라니까요. 아무튼 이건 수많은 일들 중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제가 시동생이 정말 개차반이라고 생각하게 된 건 동서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저런 인간도 처복은 있는가 보다 싶을 정도로 시동생에 비하면 동서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어찌나 온순하고 정이 많은지 제가 윗사람인데도 배울 점이 많다 싶었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시동생은 그런 동서를 걸핏하면 쥐잡듯 잡았는데 그 이유가 참으로 모질더라고요. 동서는 어려서 부모님을 모두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는데 그나마도 시집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키워주신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엄밀히 따지고 보면 친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시동생은 그 점을 빌미 삼아 사위사랑은 장모라는데 자기는 장모가 없으니 불쌍한 놈이라고 하지를 않나. 시댁에서 모임이 있을 때 동서가 음식을 해오면 남편이란 작자가 고마워하고 맛있다고 자기 아내를 치켜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엄마 없이 잘한 티를 내느냐며 음식 맛이 이게 뭐냐고 타박을 하질 않나. 같은 여자로서 정말 듣고 있으면 가슴도 아프고 화도 나고. 그런데 저도 참으로 비겁했던 게 시부모님도 가만히 계시다 보니 차마 제가 한마디 할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식사 마치고 저랑 동서랑 둘이 설거지하고 뒷정리하고 그럴 때 서방님 말에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위로 정도만 해줄 뿐이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저희 딸 낳고 바로 이듬해에 동서도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저는 저대로 애 키우면서 일 다니느라 정신없이 바빴고 그렇다 보니 동서가 어떻게 지내는지 솔직히 신경 쓸 새가 없었죠. 어쩌다 한 번씩 명절이니 시부모님 생신이니 그런 날 만나기는 했지만 둘 다 챙겨야 하는 애가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틈틈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새도 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애 2돌 되던 해에 시동생네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솔직히 별로 놀랍지는 않았어요. 종종 동서는 왜 저러고 사나 싶기도 했고 나라면 진작에 이혼하고 말았을 거다 생각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가 이혼한다는 얘기가 들리니 그럴 줄 알았다 잘됐다 싶대요. 그런데 시동생네의 이혼보다 저를 더 놀라게 했던 건 동서가 애를 포기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시동생더러 맡아서 키우던지 아니면 고아원에 데려다 주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자기는 못 키운다고 그랬다나요? 그래서 글쎄요. 그래도 시동생이 아무리 개차반이긴 했어도 지 핏줄이니 땡기긴 했겠죠?
아무튼 시동생이 애 맡아 키우고 대신 위자료니 뭐니 한 푼도 못 준다 어쩐다 자기들끼리 난리를 치더니 그렇게 갈라섰어요.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남편이 저더러 그러지 말고 평소에 그래도 재수씨랑 친하게 지내지 않았냐면서 한번 얘기 좀 들어보라질 않나. 이혼만큼은 안 하게 설득 좀 해보라질 않나. 자꾸 저더러 뭘 좀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그 사이에 껴서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제가 봐도 동서가 안 됐고 시동생이 인간 같지 않았는데 오히려 마음 같아선 동서더러 이제라도 잘 생각했다고 죄다 후를 털어버리고 앞만 보고 가라고 해주고 싶었는걸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김씨 집안 맏며느리니 차마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던 건데 무슨 이혼을 못하게 하라니? 그리고 어찌나 남편이 집요하게 저한테 부탁을 하던지 오죽하면 나중에는 제가 남편더러 당신도 동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당신 동생 같은 사람하고 평생 살고 싶겠나 하고는 확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한숨만 길게 내쉬고 더는 안 하긴 하대요. 그리고 이후로 시동생이 시조카를 데리고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원래 처음에 한 두세 달은 어머님이 시동생네를 오가며 아이를 봐주셨는데 그것도 못할 짓이라며 불러들이신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님이 시조카를 키워주시며 그렇게 몇 년을 사셨습니다. 누구는 자기 손년이 당연한 거 아니냐 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어머님이 대단하고 존경스러웠고요. 그런데 그런 어머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대요. 교통사고 자체만 놓고 보자면 아주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경미한 접촉사고로 시쳇말로 피 본 사람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늘 허리가 약해서 매사 조심스러우셨는데 그 사고로 인해 허리에 만성통증을 겪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님이 시조카 보는 걸 힘들어 하셨어요. 아무래도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챙겨줘야 할 것도 많아졌는데 당신 몸이 안 따라주니 힘드셨던 게죠. 어머님에 비하면 한참 젊은 저도 아침에 정신없이 애 챙겨서 학교 보내고 출근하고 그러면 혼이 쏙 빠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한편 그 무렵 제가 일하는 부서가 개편이 되면서 애엄마 입장으로는 운 좋게 재택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 시험적으로 재택근무를 실행했었는데 회사에선 그게 비용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로 이득이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뭐저야 집에서 조금이라도 아이를 챙길 수 있으니 다행이었죠. 그런데 저 말고도 제 재택근무를 반기는 이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어머님이셨습니다. 어머님과 통화를 하던 중 제가 별 생각 없이 2주 뒤부턴 이제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얘기를 하니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라며 너무 잘 됐다고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어머님의 반응이 떨떠름하긴 했지만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았고요. 그런데 제 재택근무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 어머님이 시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어머님이 연락 없이 시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오시는 건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종종 있었던 일이었기에 그 자체가 크게 당황스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날은 어디 여행 갈 때나 쓸 법한 가방까지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이게 다 뭐냐 물었더니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요새 허리도 너무 아프고 이래저래 심신이 말이 아니라며 당분간 시조카를 저더러 맡아달라대요. 황당하고 어이없고 하지만 저희 딸도 보고 있고 시조카도 보고 있는 상황에 싫은 티를 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더러 방에 가서 놀고 있으라 하고는 어머님과 남편을 부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 갑자기 연락도 없이 이러시면 곤란하다 하니까 기가 막히게 어머님이 눈물을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정 싫다 하면 별 수 있냐 데리고 가야지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머님이 눈물을 보이시니 직전까지 난처한 기색을 보이던 남편마저 어머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더러 지난 몇 년간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너도 직접 보지 않았냐면서 그때마다 너 우리 어머님 참 대단하시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당분간만이라도 어머님 휴가 드린다 생각하고 한번 도와주면 안 되겠냐 하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저는 어머님과 남편을 어쩌지 못하고 일단 알겠다 했습니다. 다만 이게 절대 1년이고 2년이고 데리고 있겠다는 게 아니고 당분간만이라고 했죠. 그런데 정말이지 아이를 상대로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주 음흉하고 못됐더라고요. 제가 저희 애한테 늘 강조하는 게 사람은 남을 속이면 안 되고
항상 정직해야 한다는 거였는데 보란듯이 옆에서 거짓말을 해대니 미칠 노릇이었죠. 그런데 막말로 제 속으로 낳은 자식도 아니고 시족하다 보니 혼을 내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자식과 똑같이 대한답시고 이러면 돼안돼 몇 번 했는데 어휴, 그걸 지아빠한테 그러니까 시동생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 건지. 하루는 시동생이 술을 잔뜩 처먹고 와서는 지혜한테 상처를 주네만에 별 헛소리를 해대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데려가라니까 또 데려가지는 않고. 아무튼 무슨 이건 상전을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심지어 한 번은 제가 뻔히 보고 있는데 저희 딸 책이란 책은 다 끄집어내서 늘어놓더니 제가 얼른 치우라니까 저희 딸이 어질렀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나를 뭘로 보고 저러나 싶은 게.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입장에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막무가내로 시조카를 맡기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미안함을 느끼셨던 건지 아니면 맡겨놓으시고도 못 믿어오셨던 건지. 아무튼 어째서인지 일주일이나 이주일에 한 번 저희 집에 오셨는데 그럴 때마다 시조카가 어이없는 연기를 해대는 게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어머님 오시기 직전까지 이것저것 집안에 있는 온갖 과자며 과일이며 주전부리는 다 먹어치워 놓고 막상 어머님이 오시면 자기는 그냥 밥 안 먹어도 된다면서 제 눈치를 보는 척 하지를 않나. 그러면 어머님은 이제 제가 애한테 먹는 걸로 평소에 눈치를 주는 거냐 하시며 가뜩이나 엄마도 없는 애한테 그러지 말라 하시고 그럼 저는 저대로 억울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은 또다시 어린애를 상대로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하시니 정말이지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정말 진짜 제 속을 까뒤집어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3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없던 신경성 위궤양으로 피까지 토하게 되었고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과 시동생더러 당장에 애 데려가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병원 진단서까지 꺼내 보이니 기껏 한다는 말이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예민하니 어쩌니 애 하나 휘어잡지 못하니. 어휴 그래도 뭐 결국엔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난 자유다. 속으로 쾌재를 외쳤죠. 그런데 몇 달이 흘러 올해 초였습니다. 사실 저를 제외한 제 모든 친정 식구들은 미국에 있어요. 저도 학창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시민권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이게 참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습니다만 남편이 막말로 뭣도 아니면서 자기가 뭐 한다고 다른 직원들을 대신해 회사를 상대로 총대를 메고 나섰다가 그만 일자리를 잃었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졸지에 제가 외벌이가 되었는데 솔직히 눈앞이 깜깜하대요. 남편이나 저나 일하는 업계가 워낙 인맥을 중요시하고 입소문이 빠른 곳이다 보니 이직이 쉽지 않을 건 보나마나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얘기를 친정부모님께 하니 그러면 이참에 미국으로 너희도 들어와 하시는 겁니다. 와서 친정가족들이 하는 사업같이 하면서 여기에서 정착하면 되지 않냐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로서는 그 제안이 싫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어두운 터널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는 기분이었달까요? 게다가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도 가타부타 따지는 것 없이 좋다 했으니 아, 역시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들으신 어머님께서 또 다시 무리한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시조카도 데려가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한번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으니 대번에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어디 한두 달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정착해서 살 건데 시조카를 어떻게 데려가냐고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이번엔 시동생이 한다는 말이 자기가 실은 사귀는 여자가 생겼는데 그 여자는 이혼남은 괜찮지만 애는 못 키운다 한다면서 그렇다고 언제까지 나이 드신 어머님께 자식을 맡길 수도 없지 않냐며 여러 사람 살리는 셈치고 저더러 좀 도와달라대요. 그리고는 저희 딸은 미국에 가면 영어도 잘하게 되고 얼마나 좋겠냐며 자기 딸도 그 기회를 갖게 도와달라고요. 같은 부모로서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 애를 보내고 싶은 시동생 마음을 이해 못할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건 뭐 얄팍한 동정심과 이해로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이해는 하지만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이제 아버님까지 등판을 하셔서는 너 하나만 참으면 나이 먹은 노인네들 숨 좀 돌리고 살 수 있고 불쌍한 네 시동생도 가정 꾸리고 지역마냥 살 수 있을 거고 엄마 없는 불쌍한 아영이도 기 좀 펴고 살게 될 거 아니냐며
어째서 맏며느리씩이나 되는 애가 그렇게 속이 좁냐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남편까지 이번 한 번만 어쩌고 하는데 이건 뭐 다들 나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남편더러 당신은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하고 어머님이 불쌍해 죽겠으면 당신이 여기 남아서 시조카 키워주라고 했어요. 나는 내 딸만 데리고 미국에 가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자기가 시조카를 돌보냐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면서요. 아니 큰엄마가 시조카를 보는 건 말이 되고 큰아빠는 왜 안 되냐고 했습니다. 막말로 당신하곤 피라도 좀 섞였지만 나는 생판남인데 왜 나는 되고 당신은 안 되냐고 그랬죠.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여자고 나는 남자잖아 하는데 웃기대요. 애 키우는데 여자 남자가 어디냔 말이죠. 그래서 됐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는 할 것도 없다고 그냥 여기 남아서 시족 하나 키우라 했네요.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딸 데리고 미국 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학교 등록해야 하니까 서류도 떼고 뭐 이것저것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에 관해서는 정말 두고 갈 마음이었으니까 아무것도 뭐 제가 찾아보질 않았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남편이 정말 자기를 두고 갈 거냐면서 슬슬 제 눈치를 살피더니 열흘쯤 됐을 때는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면서 그냥 우리 가족만 가면 된다고 저한테 들러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설프게 넘어갔다가는 막말로 미국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 또 시조카 데려오네 어쩌네 하고 헛소리라도 하면 어쩌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편이 애걸복걸을 하는데도 모른 척하고 딸하고 제 티켓만 끊어서 미국에 왔네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데 솔직히 이 일로 이혼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마음만 먹으면 남편도 버릴 수 있는 모진엑스라는 걸 이참에 알려주려는 거죠. 남편이 풍기는 뉘앙스가 시부모님이랑 시동생이랑 저를 어지간히 욕하고 그런다는데 잘됐다 싶어요. 이참에 아주 그냥 희대의 나쁜 X로 눈밖에 나면 그때 못 이기는 척 남편도 여기로 불러들일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 그쪽에서도 시쳇말로 저한테 시조카 좀 어떻게 비벼보려는 생각은 안 하겠죠. 어휴. 저는 그저 우리 세 식구 어디서든 잘 자리 잡아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진짜 뭐 하나 쉬운 일이 없네요.